때문에 대학을 포기해야 되고 수과에서 문과로 바꿔야 되고 수학 때문에 대학을 못 갑니다. 그런 아이들이 절대 포기하지 않고 방법을 찾으면 방법이 찾아지니까 포기하지 않고 수학으로 대학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수시가 유리한 고등학교가 있고 정시가 유리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수시와 정시를 동시에 준비를 해볼 수 있는 학교도 있겠습니다. 서초구를 대표하는 여고 중에 동덕여고가 그런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수년 동안 동덕여고 학생들과 수시와 정시 두 가지 모두를 탁월하게 잡고 계신 수미사 서초관의 이숙종 원장님을 모시고 그 비법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동덕여고만의 특징이 있을까요? 동덕여고만의 특징이라기보다 여고 특징이 수학이 준비가 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1학년 때 수학 시험을 보고 수학이 내 길이 아닌가 보다 하면서 슬 손을 놓으면서 2학년 올라가면 수학을 포기하는 학생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되는 거는 2학년 과목부터가 수능 과목인데 그럼 수능을 포기하는 거랑 같습니다. 결국 수학 때문에 대학의 문턱이 낮아지는 거죠. 그럼 반대로 생각했을 때 준비가 좀 더 되고 그리고 좀 더 열심히 해서 수학을 잡는다면 대학을 두세 계단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수학이 어떻게 준비됐는지에 따라서 다른 과목의 성적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네요. 이번 중간고사에서 수미사 동덕여고 학생들이 콘크리트를 뚫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이번에 2학년 학생들이 1등급 컷이 82점입니다. 전체 11명이고요. 그런데 저희 수미사 재원생들이 80점 이상이 65%입니다. 그게 고무적인 게 뭐냐? 준비돼서 온 아이들도 있지만 준비가 안 돼서 수미사로 온 아이들이 있는데 1학년 중간중간에 열심히 준비를 시켜서 만든 아이들이라는 거에 저한테는 너무 뜻깊은 일입니다. 지금 고등학교는 2학년이 되면 두 과목을 동시에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동덕여고는 1학년과 2학년 선택 과목, 이 과목별로 내신 등급 컷이 어떻게 되는지도 말씀해 주세요. 요번에 중간고사 1등급 컷이 1학년은 81, 2등급은 73, 3등급은 67, 4등급은 56이고 2학년은 수투 과목은 1등급 컷이 82, 2등급이 75에서 76, 3등급이 63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택 과목, 이과는 기하 벡터를 보고 문과는 경제수학이고 학교 시험 점수가 80점 이상만 되면 기말고사까지 큰 걱정 없이 갈 수 있는 점수입니다. 그러면 내신 교재로는 어떤 교재를 추천하실까요? 학교에서 부교재가 있기 때문에 공부하기가 수월한데 기본적으로 1학년 같은 경우는 기본 개념은 마플 교과서, 마플 시너지 정도를 하는데 올림포스가 부교재입니다. 그런데 올림포스 윗단계인 올림포스 평가지가 있기 때문에 마플 교과서, 그 다음에 시너지 정도 보고 올림포스를 꼼꼼하게 보고 올림포스 평가지로 한 번 더 EBS 교재를 보고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원한다? 자이 모의고사 문제 정도 풀면 되고요. 2학년 같은 경우는 수학 기출의 미래가 부교재입니다. 문제수가 적지만 학교 선생님이 요구하는 거는 그 문제 변형이 아니라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문제를 잘 내세요. 문제를 아주 꼼꼼하게 잘 봐야 되고 그리고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지에서 어려운 게 나오고 그 다음에 학교 교과서 역시 마찬가지로 사이사이에 꼼꼼하게 빠짐없이 다 봐야 됩니다. 네, 근데 2학년 범위부터는 수능 시험 범위인데 학교 내신에 실제로 수능 기출이나 모의고사 기출 문제에서도 출제가 되고 있을까요? 부교재 자체 수학 기출의 미래가 모의고사 문제지이기 때문에 거의 한 80%가 모의고사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고2 때는 지금 수능까지를 커버해야 되니 교재가 많아지고 결국은 미리 준비한 학생이 유리해질 수밖에 없겠네요. 근데 그 문제는 모의고사 문제만 푼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모의고사 문제를 풀기 위한 힘들은 기본 개념에서 다져야 되기 때문에 여러 번 봐둔 아이들이 너무나 유리합니다. 서술형 문제는 고등학생이 되면 대부분 학교가 비중이 늘어납니다. 우리 동덕여고는 몇 %가 서술형으로 출제가 되고 평소에 어떻게 준비를 해 나가면 좋을까요? 과거에는 40% 나온 적도 있고 25% 나온 적도 있는데 지금 현재는 1학년, 2학년 둘 다 20%씩이고 서술형 문제가 새로운 게 나온 게 아니라 부교재에서 어려운 문제, 서술형 문제, 수능 유형 문제 이런 문제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여러 번 쓰면서 반복적으로 학습을 하고 디테일하게 봐두고 꼼꼼하게 봐두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선택을 앞둔 중3들이 지금은 이제 거의 확정을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고등학교 선택 시 수학적인 관점에서 어떤 걸 고려해야 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자아이들은 영어랑 국어를 상당히 잘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수학에 쏟는 힘이 힘들고 싫으니까 영어, 국어에 쏟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준비가 다 되진 아이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준비가 덜 되진 아이들은 동덕 요구가 절대 유리합니다. 그 사이사이에 수미사 같은 학원을 만나서 여기에서 준비를 다 해주는데 준비한 후에 그 준비된 아이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대립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절대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수학이 준비되지 않은 학생이 고등학교에 갔을 때 1, 2등급이 아예 불가능한 학교도 있습니다. 그런데 동덕여고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부족하더라도 가서 학생이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1등급이나 2등급으로 진입할 기회가 있다고 이해를 해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저도 그게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아이들의 열정과 선생님들의 열정과 같이 합치면 시너지 효과가 나서 너무나 좋은 결과를 내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 것 네, 너무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2 때 수포자가 굉장히 많이 쏟아집니다.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이번 겨울방학이 그 어느 방학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방학 때 어떤 과목들을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할지 전략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말 직후부터 겨울방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좀 되죠. 수능까지 준비를 다 끝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고3 때 겨울방학 때 수능 문제를 풀려면 미적분을 늦어도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 끝내놔야 된다고 했을 때 내신 대비까지 고려하면 수원, 수투, 미적, 확통까지 다 봐줘야 됩니다. 미적분까지 다 하기가 너무 벅찬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여름방학 때라도 미적분은 보고 고등학교 2학기가 돼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수미사 선생님들이 쓰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미적분의 절반은 수투랑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즉 어쩌면 수원이랑 더 관계가 깊죠. 그래서 겨울방학 때 수투가 덜 되져 있더라도 수원이 되져 있을 거니까 뒤져 있는 학생은 미적분의 절반까지는 미리 시켜놓고 그 다음에 시험기가 내신 직후 또는 겨울방학 직후에 다시 한번 그 공식들을 되짚어 봅니다. 그러면 여름방학 때 미적분이 처음부터 통으로 들어가도 부담이 덜할 겁니다. 예비 고3들은 이번 겨울방학이 너무 중요합니다. 수능이 바로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렇겠죠. 수능과 내신 둘 다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이번 방학 때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까요? 지금 아이들이 막 수투 시험은 끝난 직후고 모의고사 문제를 많이 다뤄둔 상태이기 때문에 수투는 내신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본인 모의고사를 공부를 위해서 다시 한번 겨울방학 전에 심화로 되짚어서 모의고사 문제를 분석하면서 하고 문과 같은 경우는 확통하고 수원을 많이 잊었을 거니까 거기에 다시 개념 정리를 하고 이과 같은 경우는 미적분하고 수원을 다시 봐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제가 고등부부터 시작을 하는 쪽이라서 아이들을 만나보면 너무나 똘똘한 아이들인데 준비가 덜 되져서 대학의 높은 벽을 느끼고 수학 때문에 결국 대학을 낮추고 이과를 문과로 전향하는 애들을 많이 봅니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그게 절대 늦은 게 아니고 늦은 만큼 저는 아이들이 발등에 불이 떨어졌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힘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힘 가지고 선생님이 끌어주면 정말 열심히 하면 절대 늦은 게 아니라고 아이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원장님의 진심과 열정이 느껴집니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동덕여고 실제 기출문제를 풀어주시면서 실감나게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년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문제입니다. A, B, C, D 반에서 각각 2명씩 토너먼트를 해서 올라가는 건데요. 근데 얘네들은 서로 간에 각 반 같은 반 아이들은 결승전에서밖에 못 만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X와 Y조 이름을 구분시켜줬습니다. 자, 먼저 내가 얘네들이 누가 이기는 건 상관이 없고 얘네들이 올라가서 각 반의 결승전에서 만난다면 위에서만 만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A반, B반, C반, D반 중 2명을 한 명씩 가는 게 A반 2가지, 선택, B반 2가지, 그 다음에 C반 2가지, D반 2가지 해서 A, B, C, D, A, B, C, D 간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일단 갖다만 놓으면 현재에서는 싸울 수가 없으니까 내가 싸우게끔까지 해줘야 이게 끝나는 겁니다. 싸우게끔까지만. 그 말은 4명을 2명 4명을 2명 나누기만 하면 됩니다. 거기까지 하면 내가 하는 일은 다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곱하기 4C, 원래는 4C, 2C, 2팩분의 1이다. 그런데 또 한 번 얘를 곱하는 거니까 제곱이다. 자, 이게 끝입니다. 그러니까 16 곱하기 얘를 계산하면 4C, 2C, 2팩분의 1은 대진표에서 정말 많이 나눈 숫자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 3으로 외워서 사용합시다. 끝입니다. 다음은
작년 2학년 2학기 기말고사 문제입니다. 가족권을 써가지고 나와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0부터 6까지 fx를 적분하는 거를 0부터 3까지와 3부터 6까지로 자릅니다. 그런 다음에 자, 0부터 3까지는 두고 3부터 6자리에 가족권에 의해서 fx가 fx 빼기 3 플러스 4 대신 집어넣죠. 자, 얘를 각각 분리를 시킨 게 자, 0부터 3까지는 그대로 사용하고 얘를 0부터 3까지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얘 범위를 같이 이동을 하고 얘 적분한 게 4x 6부터 3까지 그래서 얘는 따로 빼서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얘가 똑같기 때문에 2배의 인테그럴 0부터 3까지 fx에다 11 더한 그 값이 제로입니다. 결국 여기서 꺼내는 건 뭐냐면 0부터 3까지의 이 적분값이 얼마다? 마이너스 6인 겁니다. 그러면 0부터 6까지 적분값이 제로이기 때문에 0부터 3까지가 마이너스 6, 3부터 6까지가 플러스 6이 되고 우린 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풉니다. 자, 문제는 6부터 9까지 fx를 적분값인데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6부터 9까지 fx 대신에 f에 x 빼기 3 플러스 집어넣고 각각 분리시킨 다음에 얘는 평행 이동시켜서 3부터 6까지 fx로 계산을 하고 얘 적분값이 플러스 6이니까 답은 18입니다. 이거는 아주 정석적인 풀이 방법이었고 좀 더 간단히 문제가 되지 않게 풀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막바로 적분한 거를 넘겨서 한꺼번에 쓰면 라지 f의 x 마이너스 3은 4x 플러스 c입니다. 지금 제가 한 거는 넘겨서 양변 적분한 겁니다. 주어진 조건에 맞추면은 0부터 6까지 적분값이 제로입니다. 그러면 0부터 6까지 자 얘는 6에서 3, x에 6을 넣고 4, 6에 24 플러스 c가 되고 다시 x에 3을 넣고 마이너스 f0, 6, 3, 18 플러스 c인데 요 값 자체가 바로 인테그럴 0부터 6까지 fx, dx 적분 계산한 거고 얘는 두 개 넣으면 36 플러스 2c 이 값이 제로면 적분사수 c가 마이너스 18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18입니다. 자, 구하라는 건 뭐냐면 6부터 어디까지? 9까지 fx, dx가 되고 얘는 라지 fx에서 라지 f, 라지 f 9에서 라지 f 6을 빼는 거니까 4, 9, 36, 마이너스 18 똑같이 18이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동덕요고 기출들을 풀어봤는데요. 이 문제들은 해마다 많이 출제되는 유형입니다. 정확하게 얘를 숙지해서 시험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수미사로 오셔서 동덕요고 내신을 같이 준비해 봅시다.